네, 2교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자료 보면서 수업할게요. 네, 이번 시간에 이제 의료기관법 우리 교과서 70페이지부터 내용이고요. 로마자 1번부터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의 의료기관법 의의를 보시면요.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이라고 하면 일반인을 말하는 거죠. 또는 특정 다수인, 불특정 다수인을 치료하는 데가 아니에요. 불특정 다수인이라고 하면은 길 가는 사람 무작위로 데리고 와서 치료하는 이런 불특정 다수인이 아니라 환자라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 조산의업을 하는 곳이 의료기관이에요.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 제1항에 나와 있었죠. 그래서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해서 의료행위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의료기관의 개설에 대한 내용인데요. 의료의 특성상 안전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의료행위의 주체인 의료인의 자격을 통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일정 수준의 시설과 장소를 갖춰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료기관을 개설해서 의료행위를 해야 되고,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다라는 게 의료법 33조 제1항 내용이에요. 33조 제1항이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서, 옛날에 치과의사 선생님들이 좀 의료기관 없이 치과 의료행위를 많이 했죠. 야매라고 들어봤어요, 여러분? 네, 야매 치과의사 선생님들 학교 나와서 치과 면허는 있는데 의료기관을 개설할 돈이 없잖아요. 이 베드 하나당도 또 얼마 다 돈이에요. 엑스레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여력이 없어서 옛날에 야매로 많이 했어요. 저도 어머님은 야매로 하시고 저는 치과 병원 가서 하시고 해주시고, 어머님들 마음이 다 그런가 봐요. 그래서 어머님은 아프게 하시고 저는 안 아프게 하고 마취 주사 다 맞고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저 어렸을 때부터 치과의원을 좀 많이 다녀서 금니만 한 7개 정도 있어요. 이 중요 부위는 다 뭘로 씌웠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33조에서 우리 앞 시간에는 3조부터 3조의 5까지의 의료기관에 대한 내용을 봤고요. 의료법 제3장이 의료기관이어서 뭐 제1절의 의료기관 개설이라든지 33조부터 쭉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지금 시간에는 그 33조 이후의 내용들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가능한 자는 지금 로마자 2번 71페이지 내용이에요. 원칙적으로는 자격을 갖추고 대학 등의 학력이죠. 간호사는 이제 전문대학 이상, 국가로부터 의료 면허를 부여받게 된 의료인이 의료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료기관을 개설해야 한다는 내용이었고요. 가능한 사람은 33조의 제2항의 1호부터 나와 있네요. 33조의 제2항의 1호부터 2호, 3호, 4호 이렇게 된 내용 보면은 의료법상 의료인 중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가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하고 간호사는 안 된다고 했죠. 그리고 두 번째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고, 3호가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의료법인을 얘기하죠. 우리나라 100개 병원 중에서
의원이나 병원급에서 한 30% 정도는 의료법인이에요. 그리고 4호가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서 설립된 비영리 법인. 그리고 5호가 준정부 기관이나 지방의료원, 한국보건복지의료공단. 여러분 중앙보훈병원 이런 데 보훈병원 얘기 들어본 적 있나요? 강동구 둔촌동에 중앙보훈병원이 있고 각 지역마다 보훈병원들이 있거든요. 군인 뭐 20년 이상 만기 제대하신 분들이라든지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이런 유공자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은 본인이나 배우자, 뭐 독립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손자까지 병원비 무료예요. 네. 독립유공 하신 분들이 그런 혜택이라도 받아야 되잖아요. 참전유공자는 본인하고 배우자만이에요. 자녀들은 혜택이 없고 그래서 저도 아버지 본인은 이제 참전유공자셔서 받으실 수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는 COPD라고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있어서 이게 호흡곤란이 오거든요. 이분을 데리고 저희 집이 서대문구인데 강동구까지 못 가요. 차로 가도 강변북로 타고 가야 되는데 차로 가도 4, 50분 걸리거든요. 지금 숨이 막 문제가 있으신 분인데 둔촌동까지 못 가요. 가다가 돌아가시지. 그래서 무슨 응급한 일이 있으면 항상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돈을 내고 진료를 하셨죠. 근데 이제 어머님은 혜택을 그나마 보셨죠. 무릎 인공수술을 양쪽 무릎 하셨을 때 그때는 50% 할인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장인어른은 독립유공자 후손이기 때문에 손자까지 병원비 무료고 배우자도 무료예요. 그래서 대신에 지정된 의료원을 써야 돼요. 여기 보시면 지방의료원 있죠. 저희는 이제 집이 이제 수원이니까 수원의료원, 뭐 각 지역마다 지명 이름을 딴 어디 의료원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 데는 이제 독립유공자분들은 손자까지 무료시더라고요. 그 배우자까지. 근데 경기도 쪽에 시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알아요? 여기도 부천시죠. 제가 서울에 수원에서 서울 가는데 시 한 3개 시를 거치는 것 같아요. 수원시, 의왕시, 안양시, 광명시 지나가야지 서울시예요. 올 때 또 3개 시를 거쳐야 돼서 왕복 6개 시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경기도는 수원의료원 이런 명칭을 최근에 바꿨어요. 수원병원으로. 그리고 의정부의료원 이런데 의정부병원 이렇게 명칭을 변경했어요. 네, 명칭만 변경했지 지방의료원 성격을 띠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가 이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죠. 의료법 제43조 제2항 각호에 나와 있어요. 어, 의료기관 내에서의 의료업에서 원칙은 자격을 갖추고 국가로부터 면허를 부여받게 된 의료인이 의료업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의료기관을 개설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원칙이에요. 예외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은 의료인이 할 수 있는 건 보건복지부 유권 해석으로 비전속 의사, 이른바 프리랜서 의료인이 2개 이상 의료기관에 근무할 수 있다고 유권 해석을 한 적이 있어요. 마취과 같은 경우가 이렇게 프리랜서로 많이 활동하는데 마취과가 많이 전문의가 됐던 의료 인력이 부족하죠. 그래서 한 기관에 전속으로 안 하고 이러다가 근데 의료사고가 많이 나요. 제가 의료사고 많이 나는 과 몇 개과를 말씀드렸잖아요. 성형외과에서 강남에서 크게 하는 성형외과들도 마취과 전속하는 전문의를 상주하고들 여력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명 메뚜기라고 해서 마취과 의사들이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그 시간별로 돈 수가를 받고 활동을 해요. 네. 그래서
보건복지부 유권 해석에 의해서 프리랜서 의료인은 2개 이상 의료기관에 근무할 수 있다고 보아서 의료기관 개설하지 않은 의료인에 포함이 되겠고, 의료법 제39조 제2항 의료기관의 장은 그 의료기관의 환자를 진료하는 데 필요하다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에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뭐 되게 유명한 어느 지역에서 되게 유명한 의사분을 초청해서 치료할 수 있겠죠. 의료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분을 초청해서 우리 의료기관 소속 아님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불러놓고선 계속 있게 하는 거는 또 안 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특강 형식으로 진료하는 경우에는 되게 한정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다음으로 이제 개설 주체의 제한인데요. 73페이지예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다라고 의료법 제22조 제2항 1호에 나와 있고, 간호사는 말씀드린 것 같이 의료기관 개설권자가 아니에요. 의료기습과 넓은 의미의 의료인 하면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요 직역까지도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의료기사하면 임방, 물잡, 치치 하니까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위생사, 치과기공사 이렇게 6개 직역이죠. 의료기사 등도 넓은 의미의 의료인이지만 안경사는 안경원을 개설할 수 있어요. 안경사를 제외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기 때문에 물리치료사가 물리치료원을 개설할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원칙은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할 수 있는 원칙은 제가 좀 바꿨어요. 73페이지 보면은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할 수 있는 원칙 예외로 되어 있는데, 이게 71페이지의 의료기관 개설의 원칙 예외, 73페이지에서 의료기관 외에서의 원칙 예외 좀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해서 원칙에 있는 거는 다 지우시고 예외도 지우면서 다만까지 지우면, 원칙은 의료인이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 이 원칙은 33조 제1항의 1호, 2호 이런 사항들이죠. 그래서 이게 원칙 예외 이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앞에랑 뭐 형식을 좀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저는 이 73페이지의 의료기관 등에서의 의료업을 의료기관 외에서의 의료업으로 바꾸고 원칙은 살리고 이 원칙에 대한 내용은 쭉 없애고 다만부터를 원칙으로 본다면, 의료기관 외에서의 의료업은 의료인이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 이게 원칙이죠. 첫 번째로는 응급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이때는 의료기관 외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원칙이죠. 그리고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요청하는 경우, 그리고 보건복지부 령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이럴 때는 의료기관 외에서도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죠. 이 예외 경우가 이제 원칙이고,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럴 때는 예외적으로 의료기관 아닌 곳에서도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요것 때문에 이제 방문 진료를 할 수 있는 거죠. 가정간호를 할 수 있는 경우. 그래서 방문 의사분들이 전국적으로 한 몇 분 있으신 것 같아요. 많지는 않고 도서 산간 지역에 이제
방문 진료하시는 의사분들이나 간호사분들이 이제 같이 가게 되는데 방문 진료를 할 수 있는 게 의료기관 아닌데 가서 하는 거잖아요. 보건복지부 령에 따라서 가정 간호를 하는 경우에 이때 예외적으로 의료기관 외에서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거죠. 다음에 이제 원격 의료예요. 원격 의료는 엄밀히 말해서 의료기관 어느 한 구석에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서 원격 의료를 하는 거죠. 원격 의료, 사이버 의료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정보통신기술과 보건의료 영역의 결합을 통해 탄생한 새로운 형태의 의료행위죠. 그래서 1988년 서울대학병원과 경기도 연천보고소 간의 시범사업을 처음으로 한번 해본 거였고 2003년에 법으로 개정돼서 의료인은 제33조 1항 의료인은 의료기관 내에서만 진료를 해야 되는데 이 조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나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 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 의료를 할 수 있다. 그래서 현지에는 의료인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법상 의료인 중에 의료인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간호사나 조산사만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원격으로 하는 사람은 이제 원격지 의료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원격 의료를 할 수도 있게끔 해놨어요. 34조 1항이네요. 34조 1항이 원격 의료인데요. 의료인은 제33조 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나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 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 의료를 할 수 있다라고 제정이 됐네요. 대신에 원격 의료를 행하거나 받으려는 자는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돼요. 시설의 요건에 대한 거는 34조 2항에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원격 의료를 행하거나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장비를 갖출 것을 요구한다. 의료법 34조 제2항과 시행규칙 29조에 있는 내용이에요. 원격지회사와 현지 의료인 책임 배분 문제가 발생할 텐데요. 원격 의료를 하는 사람이 원격지회사예요. 그리고 현지에 있는 의료인이 현지 의료인이죠. 현지 의료인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라면 원래 원격지의사, 화상 원격하는 원격지의사는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부담해요. 저도 진료를 하다 보니까는 코로나 때문에 전화 진료하죠. 요즘에는. 이게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들어가서 어느 의원들이 지금 의원이나 병원들이 전화 코로나 처방전 발급하나 조회해 보니까 올해 한 2월 중순 정도에도 다 시작했어요. 좀 늦게 시작한 데는 2022년 3월 초반대에 시작을 했더라고요. 저의 상태나 이런 걸 물어보고 약을 그냥 처방해 주죠. 약이 안 됐더라고요. 저는 좀 오래 갔어요. 아프기도 많이 아팠고 코로나 증상 걸릴 수 있는 건 다 오더라고요. 미각도 상실하게 됐는데 제가 그래서 요 앞에서도 밥 먹는데 첫 숟갈만 맛이 느껴지고 두 번째, 세 번째 숟가락은 아직도 맛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크라이버거 먹는데 맛집이잖아요. 수제버거. 맛있다는데 무슨 맛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 맛있구나 하고 먹었어요. 끝까지 먹을 때까지 맛을 모르겠더라고요. 저의 미각은 언제 돌아올까요? 그래서 전화로 계속 진료했는데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격리 해제되고 그 다음 주 이제 수업 나와야 되잖아요. 화요일 날. 근데 월요일까지 잔기침이 나고 말하면 막 기침이 막 계속 나오겠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근데 화요일 수업이 오전 10시부터 지금 오후 6시까지잖아요.
안 되겠어서 이비인후과 가서 약을 처방받는데 이때는 진료 받는 게 확 틀려지죠. 일단 청진기로 앞뒤 다 숨소리 다 듣고 상태 보고 입 벌리고 다 진료를 하고 어, 약 처방을 받았죠. 그 약 먹으니까 바로 기침 안 해지더라고요. 대신에 잠이 와요. 큰일 났어. 운전하고 여기 카톨릭 대까지 와야 되는데 졸음 운전할 수는 없으니까 그날 당일날은 약을 안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오전엔 괜찮은데 오후에 막 기침이 막 날라가 하는 거야. 미치겠죠? 의료법 수업인데 어떻게 약을 안 갖고 왔고 간신히 그날 강의 마치고 간 거예요. 그래서 가자마자 약을 먹어서 지금은 괜찮은데 미각만 여전히 안 돌아온 것 같아요. 저의 미각은 언제 올지 알 수 없네요. 그래서 현지 의료인인 의사, 치과에서 한의사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구분되는데 없을 때는 원격지 의사가 책임을 많이 부담해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직접 대면으로 하지 않으면 원격지 의사가 좀 더 관심 있게 환자를 케어해야 한다는 의미로 의사, 치과에서 한의사가 현지 의료인으로 안 있다고 하면은 원격지 의사가 책임을 더 져야 되는 거예요. 직접 진료한 것만큼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은 원격지 의료 잘 안 하려고 하겠죠. 책임 부담 똑같으니까. 아무래도 의료진도 직접 보는 것과 원격지로 보는 거랑은 약간 틀릴 수도 있으니까 대신에 책임을 가중시켜 놓은 건 쉽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환자 생명과 직계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현지 의료인이 의사, 치과에서 한의사인 경우에는 그 의료 행위에 대해서 원격지 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으면 현지 의사가 책임을 부담해요. 그래서 현지 의료인이 의사, 치과에서 한의사면 코치는 받을 수 있지만 모든 책임은 너가 져야 된다 일단 현지 의사. 그래서 원격지 의사가 좀 책임을 감경할 수 있죠. 네, 현지에도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가 있으니까. 네. 뭐 좀 외진 이런 데는 신의료기서를 뭐 받을 수 없으니까 뭐 서울대학병원이나 좀 큰 병원들에서 뭐 교수님들 코치를 받고 원격지 의료를 할 수는 있어서 하지만 현지도 의료인이기 때문에 현지 의사가 대부분 다 책임을 져야 되고 원격지 의사가 과실이 있다면 그때만 이제 원격지 의사가 책임을 진다라는 거죠. 통법 34조 제4항에 관한 사항이에요. 복수 의료기관 개설 금지에 관한 내용인데요. 의료인 한 명당 하나의 의료기관을 개설해야 돼요. 기소가 됐던 치과병원이 있었는데 유죄 판결이 났거든요. 제가 여러분한테 기사를 안 줬죠. 유디치과라고 여러분 공지사항에 제가 수업 끝나고 올려드릴게요. 유디치과가 여기가 160개 의료인 면허를 빌려받고 해서 160개인가가 병원을 개설하다가 이제 어, 대법원까지 가게 됐는데 대법원 판결이 유디치과 유죄 확정 이래서 3월 18일 날 기사가 있어요. 근데 이제 대표는 해외 도피 중이어서 미국에서도 유사하게 의료기관을 뭐 면허증 대여받고서 여러 개 의료기관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사를 보니까 다른 대표는 치과 의사들이에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다른 나머지 2명은 300만 원에서 700만 원의 벌금형 확정됐어요. 집행유예도 전과인 거죠.
벌금형도 다 전과고요. 최종 판결에서 유죄가 확정된 만큼 의사 면허 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고 대표는 아까 집행유예 받은 대표는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거라는 게 업계의 예상이고 유디 치과는 의료인 한 명이 다른 의료인들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120여 개의 치과를 소유하는 비상식적으로 운영을 해왔다는 그런 곳이에요. 2013년에 보건복지부가 이제 조사를 착수해서 검찰에서 유디 치과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10년 가까이 재판이 지연되다가 대법원 확정 판결이 지난달 3월 중순에 확정 판결이 나서 유디 치과 대표들 다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네요. 복수의료기관 개설 금지예요. 1인 1개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이 규정은 의료인이 의료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특정 의료기관에 그의 능력과 에너지를 집중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네요. 33조 제8항이고요. 판례는 의사가 의료행위를 직접 수행할 수 없는 장소적 범위 내에서만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용함으로써 의사 아닌 자에 대하여 의료기관이 관리되는 것을 그 개설 단계에서 미리 방지하기 위한 데 있다라고 해서 2003도 형사대법원 판결이네요. 256 판결에서 판시한 내용이에요. 사무장병원 이런 데가 또 문제를 일으키고 있거든요. 의료인 아닌 사람 막 바지 사장 같이 이렇게 해서 사무장이 다 알아서 환자 유인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예 그 개설 단계에서 뿌리를 뽑기 위해서 복수의료기관 개설 금지를 법으로 명시해 놓은 거예요. 중복 개설의 범위에 대해서는 판례는 자기 명의로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타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해서 그곳에서 직접 의료행위를 하거나 비의료인을 고용해서 자신이 주관하에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 다 복수 중복개설 범위로 보고 있고요. 아까 유디치과 같은 경우에는 면허를 한 명이 110개까지 운영을 하면 이게 운영이 될까요? 대단하네요. 사기를 치려면 한 그 정도는 해야 되나? 그래요. 스케일이 아주 어마어마하네요. 3호 이제 세 번째로 이미 자기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면서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자가 다른 의사가 개설 운영하고 있는 기존의 의료기관을 인수해서 개설자 명의 변경 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않은 채로 그냥 운영하고 있는 것들도 다 중복 개설로 보고 있어요. 판결은. 또는 다른 의사 면허증을 대여받아서 그 의사 명의로 개설자 명의 변경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 종전 개설자를 배제하고 그 의료기관의 시설과 인력의 관리,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 조달, 그 운영 성과의 귀속 등 의료기관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하는 등 종전 개설자의 의료 행위와 단절되는 새로운 운영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중복 개설에 해당한다라는 게 법원 입장이고 대법원 2016도 11407 판결이네요. 형사 대법원 판결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34분 우리 5시까지 쉬고 3교시 마무리하고 하면 이번 주 끝날 것 같은데 한 가지 공지할 사항은 중간고사 어떻게 볼 거냐라는 얘기가 있어서 지금 실질적으로 수업은 3주차부터 수업을 했죠. 그래서 다음 주차가 한 주차 더 남아 있어서 3주차부터 7주차 범위 내에서 이제 객관식으로 20문제, 사지선답 문제로 나올 텐데요. 질문하면 한 학생이 하버마스 이론이 나올 거냐라고 했는데 우리 진도 범위여서 하버마스도 나오긴 하죠. 근데 하버마스는 안 낼게요. 네, 하버마스 공부하면은 여러분 다른 공부 못할 것 같아요. 하버마스에서 내면은 여러분 하버마스를
공부하는데 몇 주 걸리거든요. 그래서 하버마스에 대한 그 따로 자료 드렸던 부분은 시험 문제 내지 않을게요. 여러분 좀 쉽게 문제를 내서 좀 부담을 줄여드리려고 하는 거여서 하버마스 부분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빼는 게 낫죠? 공부할래요? 네네. 그래요. 하버마스는 빼도록 하고요. 20문제 사지선다로 우리 다 대면으로 시험을 볼 테니까요.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다 대면으로 나와서 여기 강의실보다 더 큰 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301에서 시험 보지 않을까 하는데 학사지원부에서 이제 어디다라고 장소 지정이 오면은 제가 그거는 공지사항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15분 정도만 쉬고 3교시 수업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